네, 성공의 가치를 나누고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비석세스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비런치 2013 혁신의 가치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비런치 개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아산나눔재단의 설립자이시며 명예이사장이신 정몽준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비런치 개최를 위해 창조적 사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한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후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몽준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준입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인 비론치 행사에서 젊은 창업가 여러분들 만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하려고 나왔는지 혹은 또 정치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일을 했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서 자랐습니다. 제가 2002년에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고 오늘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창업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우리나라는 창업가의 나라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불과 50년 전에 세워진 기업들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의 국민들은 왕이 통치하는 체제만 경험을 했고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말은 그렇게 들어보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른 것은 청년 창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20대 중반에 그 당시 194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당시 오윤근이라는 분이 담보도 없이 창업 자금으로 그 당시 돈 3,000원을 투자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라고 하면 요즘의 IT만큼이나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이었으니까 그야말로 벤처 창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공장에 불이 나서 건물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수리하라고 맡겨놓은 값비싼 벤츠 같은 자동차까지 전부 타버렸습니다. 낙담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돈을 꿔달라고 오윤근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잘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은 3,500원을 꿔주셔서 그 돈으로 사업을 다시 하셨습니다. 오늘의 현대라는 기업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엔젤 투자가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선친과 같은 1세대 창업가들이 다져놓으신
경제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만 달러의 소득에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자와 자동차, 조선과 제철 분야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2의 창업 세대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감히 할 수 없다고 여긴 영역에 도전하면서 우리 경제의 영역과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젊은 창업가들이 필요합니다. 창업에는 당연히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조선소를 시작하셨던 당시의 에피소드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중에는 조선 산업이라는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조립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낙후된, 부품과 소재 산업이 낙후된 우리나라는 절대로 조선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조선소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 겨울 새벽에 자동차를 직접 몰고 조선소를 둘러보시다가 그만 방파제 아래에 차가 빠졌습니다. 차에 물이 차오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어서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자살했구나 말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은 정말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길을 쓰고 자동차 문을 발로 차고 하면서 차 바깥으로 나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파제 밑에 매달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느 경비원이 보고서 거기 누구 있느냐, 누구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누구긴 누구냐, 사람이지 빨리 건져내라. 그렇게 했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니 또 가더니 한 1시간 있다 나타나서 하여간에 살아 나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겨울 바다에 차 타고 뛰어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리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친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저희는 아산 나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아산 나눔재단은 청년 창업가들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전국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엔젤 투자 기금을 통해 초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하반기에는 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젊은 창업가 한 분 한 분의 도전이 여러분 개인의 성공은 물론 우리나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창업가들을 많이 발굴하는 비론치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을 들고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서 조선소 건설을 위한 시드 펀딩을 마련하셨다는 일화는